자, 엔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이 오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많은 분들께서 네가 말하는 상승이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남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당장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엔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지고 있지만, 자, 지금은 안 된다. 왜? 자,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었다. 새롭게 나왔기 때문인데, 자, 이 세력 같은 세력이 또 비슷한 작전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자, 이 작전이 끝내야지 그 자금으로서 엔캠 주가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자, 그게 뭡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상지건설이죠. 예, 상지건설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자, 패턴만 보면은 정말 엔캠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 테마주라는 특성상 주가가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얘네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결국에는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상지건설은요, 수많은 시비를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이것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다? 앞에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따라 들어온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다시 피날레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다. 엔캠 또한 마찬가지로 상지건설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을 바탕으로서 뭘 만들 수밖에 없다?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명확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얼마만큼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올라간다라면은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며,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많은 분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엔캠이 도대체 어떤 물량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요거 보면 돼요. 자, 보셨을 때 최근에 나온 공시 중에 전환가액을 조정하겠습니다라는 공시인데, 14회차 물량이고요.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다. 추가 상장 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전환가액이 조정 어떻게 됩니까? 12만 1,300원에서 얼마로? 11만 2,640원. 자, 그런데 이렇게 전환가액이 하방으로 조정이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거 그러면은 주가를 더 많이 올릴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하시겠지만, 자, 우리 가능 주식수가 달라지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조정 전 전환 가능 주식수는 206만 주입니다. 그런데 조정 후에는 220만 주 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총액 2,500억이라는 CB의 가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다라면은 뭡니까? 예,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 물량이 늘어난다는 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많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거래량을 터트려 줘야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터트리기 위해서, 자,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나요? 터지는 경우도 있죠. 엑시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근데 그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뭡니까? 상승이 더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손실이 크신 여러분들에게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 세력들 입장에서 늘어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호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엔캠이 올라갔었던 거, 작년 1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먹였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유였다. 앞에서 많은 물량을 이미 CB로서 전환을 할 준비를 끝마쳐 놓은 상황이었고, 자,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자, 5월, 6월, 7월부터 전환 가능했던 물량이 얼마 있었습니까? 326만 주 있었어요. 예, 11회차부터 13회차 12 물량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자,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제3자 배정인 전환 우선주, 예,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전환 우선주가 275만 주 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 거의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고점이 빠르게 40만원까지 올라갔었던 엔캠의 24년도 1월 1차 상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승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게 뭡니까? 자, 얘네들은요, 앞에서 11회차부터 13회차 물량 326만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량 중에 일부를 남겨놨어요. 얼만큼? 75만 주만큼. 자, 이거는요, 결국에는 14일자 12가 발행이 되면서 가장 큰 물량이죠. 2,500억. 이 2,500억을 결국 얘네들을 손실을 볼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남겨놔야지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가를 다시 바닥에서 올리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서 물량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를 자 매도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75만 주 그 당시에 매도를 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얼마의 수익이었다? 2,100억의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발행이 됐던 거 작년 10월 기억하시죠?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2,500억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던 거. 자 그러면 2,500억 이 세력들은요 적어도 이 남아있는 물량 220만 주 플러스 75만 주 약 3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으로서 최소한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4,600억의 수익을 가져가야지만이 뭡니까? 본전이라는 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이 나올 이유 명확하고 상승이 나오는 과정 또한 길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지건설이 끝나야지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왜 상지건설이 자꾸 들먹이냐면요. 이 상지건설이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앙첨다 소재예요. 중앙첨다 소재는 또 엔캠 그리고 광무 그리고 또 아틀라스 8000 오정강 대표의 비상장 법인이잖아요. 얘네들이 21년도인가요? 19년도가 21년도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시비들을 곳곳에 뿌려놨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엔캠이었고 그 다음이 중앙첨다소재였고 그 다음이 상지건설이었고 이런 식의 레파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씩 중앙첨다소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엔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정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번 올릴 때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기는 이 세력들도 보고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 상지건설 끝나면요 엔캠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니 올라가봤자 자 얼마나 올라간다라고 내가 지금 평단이 지금 40만원 언저리에 있는데 내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저는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어디에 있던 간에 자 무조건적인 수익은 한 번 이상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자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올라가는 상승만 우리가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평균 단가 낮추는 대응만 하면요 평균 단가를 낮춰놨을 때 우리가 최소치 올라가는 상승만으로도 수익 가져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현금이 더 이상 없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해서 물을 타버리는 바람에 현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앞에서는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자 매물대가 앞에 있었다 없었다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뚫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로켓 날아가 버릇이 대나무 죽순 올라가듯이 그냥 쭉 가버렸잖아요. 매물대 저항 없이.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아무리 세력들이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다고 한들 자 개인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엄청나게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뭡니까? 저항 만나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N자형 파동으로서 올라가는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잡아낼 수 있죠. 뭐를? 단기적 고점과 눌림목 조정 구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삽니다. 전량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서 일부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저점에서 매수만 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평균 단가는 계속해서 이 N장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위해서 하고 밑에서 매수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보유량이 늘어난다.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으로 전환 이후에는 수익 극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 대응을 지금부터 해 나가자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앞에서도 매수가, 앞에서도 매도가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손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번에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매수해야 되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정확한 이유, 방법,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이 내용과 동시에 매수가 얼마 원 숫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헷갈리지 않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건데 자 영상으로는 늦죠. 타점이 지나가 버리고 난 이후기 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요.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좋아요와 구독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거. 자 받아가시는 방법은 저도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 때 제 개인 번호 씁니다. 010-4920-8706번. 자, 이 번호를 저장 또는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자, 엔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두시면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은 다 잡아갈 거예요. 자,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 변동성이 몇 번이 나올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뭐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매물대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세력들의 물량이 또 얼마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나오는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상승 과정에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서 나오는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손실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 특히 예, 잘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잡아내셔야 되니까 빠르게 엔캠 남기셔서 내일 당장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대응 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굉장히 좀 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엔캠 최프로라고만 검색을 좀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좀 제가 많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중에는 당연히 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8만원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려오는 8만원이 아니라 올라가는 8만원 말씀드린 겁니다. 있지만 올라갔을 때 자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찾아보기는 힘든데 자 그런 것들을 잡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위에서 수익을 보기도 하셨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삐끗하는 순간 뭡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그런 손실 발생하신 분들까지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자 이번에 나오는 상승이 자 어디까지 갈지 저는 대충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40만원까지 간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주식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자 20만원 언저리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자 내려오면서 뭐 했다?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월 21일 기로 마지막 13회차 12물량 12회차는 6월, 11회차는 5월부터 전환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가 전환우선주는 이미 앞에서 다 전환을 끝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물량이라고 하시니 13회차 물량을 7월 21일 날 이후로 자 매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날 전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나왔던 이 변동성들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언제부터입니까? 자 8월입니다. 8월인데 다 팔고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떠넘겼을 때인데 자 여기서 위아래 변동성을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력들은요 절대로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뭡니까? 매집을 진행을 할 때 여기서 위아래 변동성을요 50%씩 몇 번씩이나 만들어내요. 여기 끝나니까 또 뭡니까? 딱 바로 밑에 구간에 또 박스권 만들면서 위아래 변동성 67%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몇 번씩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은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왜? 결국에는 14회차 12도 팔아야 되고 220만 주. 그 다음에 자 11회차부터 13회차 남아있는 75만 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 어디까지 올릴지 이미 얘네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대응 없이는 수익 가져가기 힘들겠지만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내기도 힘들고 변동성 이용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뭐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대응하실 준비해라. 그 과정에서 필요한 타점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급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기회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더 좋은 내용들 많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